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직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작년 12월 30일 주목해야 할 코인 20개를 공개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제 동생이가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비트, 이더, 솔라나, 체인링크, 스위 어쩌고 저쩌고 많이 있는데요. 여기 한번 그 섹터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하는 데 쓰는 코인이냐? 뭐 비트 이더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인프라. 제가 고속도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디지털 인프라입니다. 디지털 가치를 이동시키기 위한 인프라가 블록체인, 뭐 레이어 1, 레이어 2. 체인링크는 디파이, 뭐 토크나이제이션, 또 스위는 인프라, 뭐 디파이, AI, 스테이블 코인, 뭐 AI, 스테이킹, 디핀, 뭐 디파이, AI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탑 20 중에서 한번 개수를 세보시면 가장 많은 게 AI가 아닙니다. AI가 한 5개 정도 있고요. 디파이라고 하는 글자가 한 6개 정도 코인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뭐 스테이킹이다 뭐 이런 것들을 합치면요. 디파이가 실제로는 20개 중에 10개입니다. 디파이가 제일 많다는 뜻이죠. 디파이 하면 생각나는 일가가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 이제 당선자의 그 가족들이죠. 이전에 우리 구독자분이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제가 트럼프나 뭐 일론 머스크가 말을 나중에 바꿀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미 가족이 코인 사업에 올인을 했는데 말을 바꾸겠느냐? 뭐 제가 100%뭐 미래를 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다만 제가 트럼프라고 하는 친구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코인 안 판댔잖아요. 근데 75% 팔았지 않습니까? 레리 핑크도 그렇고 게리 갠슬러는 사실 말을 반대로 바꾸세요. 기존에 MIT에서 블록체인을 가르칠 때는 굉장한 친코인 프로코인이었어요. 근데 SEC 그 이제 의장을 맡자마자 반코인으로 갑자기 또 말을 바꾸죠. 말을 지난 한 100년, 200년을 보면요. 월스트리트 조금 더 가면 그 유대계 금융 세력입니다. 기축 통화를 마음대로 찍어내고 이것으로 온갖 세뇨리지 그 주조 이익이라고 합니다. 돈을 찍으면 뭐 세상이 다 내 세상 아닙니까? 지난 100년, 수백 년 이상 거짓말, 세뇌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은 뒤로 빼고요. 우리가 몰라도 되는 내용, 그들 입장에서 유리한 것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코인은 사기다. 기억나시죠? 그들의 메시지는 이럴 것 같습니다. 이번은 마지막 기회다. 100년 만에 찾아오는 기회다. 내가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러니 물론 비트코인도 있지만 비트코인을 일반인들이 과연 사겠습니까? 디파이 코인들 그거 좀 너무 애매하면 밈코인에 올인해라. 주의하자는 차원에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추정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일가 크게 한탕 해 먹어야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명분이 생겨서 미안하다. 그건 나도 어쩔 수 없었다. 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할 뿐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트럼프 아들이 세워놓은 회사 홈페이지 가면요. 떡하니 우리 아버지의 사진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박혀있죠. 멋있는 뭐 새로운 금융의 시대를 열자 be defiant 뭐 반항적이 되라 뭐 그렇죠. 예, 그런 말이 적혀 있고요. 밑에 보시면 보험 약관처럼 이렇게 깨알처럼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 제가 번역기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가족 구성원 그 어떤 회사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임원, 이사, 설립자, 직원이 아니랍니다. 이거 또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이 세웠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가족 구성원들이 이사, 임원, 직원, 계열사 또는 그들에 의해서 소유, 관리, 운영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들려요. 투자 피해가 그 어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전적으로 이것을 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적 책임이 있거나 매우 미미합니다. 없거나 매우 미미합니다.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여기에서요. 노란색 글씨 한번 보시면 도널드 트럼프를 포함한 그 계열사는
코인을 225억 개를 받을 수가 있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뒤에 이게 지금요. 수익입니다. 매출이 아니라 모든 순수익의 75%를 누가 가져간다? 도널드 트럼프와 그 일가가 싹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이 됐네요. 그 밑에 또 이런 얘기가 적혀 있어요. 그 어떤 정치 캠페인의 일부가 아닙니다. 제가 그냥 플레인하게 말씀드립니다. 정치가 아니라요. 순도 100% 수익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얘기 아닙니까? 대통령 아들과 그 당선인이 회사를 차려서 수익의 75%를 가져간다? 엄청난 일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번에 저는 이게 가능한 이유 말씀드렸죠. 테크놀로지스트, 그러니까 기술자들, 억만장자들, 그러니까 VC, 투자자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정부의 대통령, 장관, 상원, 하원, 의원들을 싹 장악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제 답은 크게 트럼프 일가에서 한탕을 해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잘못되었을 때 법적인 피해를 책임을 질까요? 사실은 트럼프 전 이제 지금 당선인은 형사 고소만 총 4건을 받았고요. 알려지지 않은 소송까지 합치면 거의 한 20개 됩니다. 근데 다 덮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데 굉장히 철저합니다. 자, 디파이가 제가 또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본인들이 해왔던 지난 수백 년간 기축통화, 뭐 달러 전에는 영국의 파운드, 그 전에 프랑스의 프랑, 그 전에는 또 뭐 네덜란드 길더였습니까? 무제한 돈을 찍는 권한을 항상 소유를 했어요. 누가요? 그들이. 금융 세력, 엘리트가 되겠죠. 이들이 기존에 해왔던 그 사업들을 종이돈이 이제 다 이제 무너지잖아요. 기축통화 하나씩 쓰러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뭘로 바꿨다? 디지털 머니로만 그대로 바꾼 겁니다. 디지털 머니가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 CBDC, 크립토 아닙니까? 크립토는 그 연결고리죠. 그 고속도로 인프라망입니다. 이게 디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디파이 디지털 버전으로 돈 찍어서 비트와 연결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멋진 용어가 등장하죠. RWA, 자산 토큰화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트럼프나 머스크 등은 사실 판 자체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추정컨대 본인들이 크게 한번 해 먹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말을 바꾼다라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명분이 생길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뿐입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뭐 AI다 크립토가 끝날 것이다가 아닙니다. 조정과 하락은 이 시장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 중에 하나가 되겠죠. 크립토와 AI 차르를 뭐 데이비드 섹스라고 하는 친구를 세웠잖아요. 100년 이상의 혁신 산업이 맞을 겁니다. 사진에 보이는 두 사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빵형과 서클, 제레미 얼레어 CEO입니다. 이게요, 투자의 기본 자세가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당연한 건데요.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의심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일개 미국 핀테크 스타트업의 대표, 상장도 되지 않은 비상장 회사의 대표가 매년 세계 다보스 포럼 IMF 회의 참여한다는 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어떤 지금 뭐 정몽구 회장이요, 저기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여기 매년 갈 수 없어요. 신기한 거죠. 블랙록이 리플 현물 ETF를 신청을 했는데 미안하다, 그거 오버였어. 근데 여기 블랙록에 임원 이름이 도용됐거든요. 이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 알고 봤더니 트위터가 해킹됐네. 권도영이라는 친구가 있죠. 테라루나가 무너진 지 2년 반, 거의 3년이 지났습니다. 어디로 이 친구를 보내냐조차 결정이 안 되고요. 지금 뭐 미국으로 가는 걸로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조롱이 있었습니까? 뭐 SEC도 조롱하고요. 세계 모든 경찰 날 잡아볼 수 있으면 네가 한번 잡아봐. 권도영 아닙니까? 땜이요.
그 FTX 전 창업자 지금 바이든이 사면을 한 해 만에 뭐 이러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죠.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해놓고 월가에서 뭐 뱅가드다, 블랙락이다, 피델리티다 돈을 제일 많이 굴리는 금융 기관들, 은행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채굴 회사에 투자를 안 한 데 찾기가 더 쉽습니다. 타 채굴 회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코인베이스 아니면 EDXM이라고 그냥 거래소를 차렸어요. 테라루나 FTX 파산이요. 지들이라는 표현을 제가 그랬지만 그들의 거래소를 망가뜨려 놓고 그들이 거래소도 하고 ETF도 팔고 선물도 옵션도 다 팔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은 아예 그냥 돈 찍는 기계를 여러 군데 설치를 해놨습니다. 비트코인이 사기라고 해놓고 아예 비트코인 크립토 프레지던트까지 지금 나왔죠. 비트코인은 돈 세탁이라고 했죠. 특히 이제 하락장에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잘 먹히거든요. 공부해보니까 비트, 알트, RWA는 다 혁신이랍니다. 이것을 곧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선물 옵션, 선물 ETF는 허용해도 현물은 위험하니까 ETF는 안 돼.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초크포인트 2.0, 친코인 은행들, 코인과 관련된 기업을 죽이기 위해서 친코인 은행, 뭐 실버게이트다. 그냥 숨통을 끊어놨죠. 그랬더니 코인도 23년도 초반만 해도 굉장히 재미없었거든요. 제가 너무 의심이 많습니까? 아니면 코인이 향후 100년 이상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거위일까요? 글쎄요. 선택은 우리 구독자께서 결정하셔야겠죠. 저는 사실 어떤 사람을 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하는 것을 조금 지양하려고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리플의 빵형은 좀 뻔뻔해요. 뻔뻔하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리플은 지난 수년간 SEC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미국에서는 사람을 뽑지 않았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사람을 많이 미국에서 뽑을 것이다. 블랙락이나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 게리 겐슬러는 말을 바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뒷단에서 되는 세력들에 의해서 혹은 그 참여자로서 오징어 게임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항상 짜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빵형이나 코인베이스의 CEO들은요. 이게 저는 조금 가증스러운 게 이거예요.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죠. 나 너무 힘들었어. SEC가 우리 소송해서 내가 업계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 너희들 보고 있지. 나 1억 달러나 법적인 소송을 썼다. 너희들 내 노고를 알아줘야 돼. 웃기고 있는 거죠. 실은 오징어 게임 주최 측인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제가 이 정도 설명했으면 다 아시리라 봅니다. 비트코인 랠리가 트럼프 2기 행정부 기대감 영향으로 있지만 월말이면 1월 말이면 약해질 수도 있겠다. 10X 리서치 제가 주목하고 있는 보고서 중에 하나인데요. 조사 기관인데 이 친구들 좀 이상합니다. 이더리움이 올해 재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몇 안 되는 기관이고요. 1월 달에는 특히 말로 갈수록 가격이 별로일 것이다. 지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위 전망을 낼 때 이걸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그러실 필요는 제가 볼 때 전혀 없어 보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트코인 레인보우 차트 보신 적 있죠? 이 소위 이제 그 빨간색으로 주황색으로 갈수록 끝점에 맞닿아 있는 거죠. 상승 꼭지에 맞닿아 있는 건데 지금 이거 보십시오. 빨간색은커녕 주황색도 아니고요. 지금 노란색도 못 미친 겁니다. 아직 갈 길이 먼 겁니다. 이게 아예 뚫고 나왔던 적도 있고요. 2017년에는 빨간색에 정확히 맞닿았고 저는 21년 솔직히 더 갈 수 있었는데 사전에 꺾었다라고 봅니다. 어찌됐건요. 가보면 알겠죠. 비트코인 MVRV Z-스코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6 그리고 8 라인을 하나 끄어놨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10도 닿았어요. 비트코인 이게 이제 높으면 이제 그 과매수라고 하는 과열됐다는 뜻이거든요. 현재 2.8 정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는 10이고 8이고 했지만 이제는 이게
소위 말하는 점점 수익이 몸집이 커지니까 작아질 것이다. 이것도 MBRV 스코어 이것도 낮아질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저는 최소 5에서 6까지는 가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8 수준이죠.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뭐 4다 그러면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더 빨리 수익을 취하실 것이 뭐 필요해 보이겠지만 글쎄요. 뭐 4로 잡아도 아직은 좀 더 남아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요. 저는 이것을 탐욕 지표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 비트코인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이 난 이 정도면 충분해. 1억 벌었으니까 난 이거 그냥 바로 빠져나갈 거야. 그러면 저는 이제 제 의견이 틀립니다. 근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현재 57% 정도, 한때 61%를 찍었는데 지금 한 57% 살짝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다시 또 떨어지냐 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작은 움직임에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라인을 또 2개를 꺼놨죠. 과거에 바닥 존이 대략 40%였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적게 떨어져도 저는 이 47%까지는 최소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략 이런 모습일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크게 내년 6개월에서 이제 올해죠. 올해 6개월에서 1년간 떨어지지 않겠냐. 매도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바닥이 모르지만 40에서 45% 정도 사이가 되지 않겠느냐. 또는 비트 도미넌스가 단기간에 순간적으로 많이 떨어질 때, 폭락할 때, 이때 알트가 폭등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때 조금 팔자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급락한다는 얘기는 비트코인으로 혹은 이더리움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이 나는 이 판을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떠나겠다 라고 하는 대신에 한 판 더를 더 외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 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마 이것을 절제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때 인간 지표도 반드시 동시에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앱 랭크봇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저는 이게 굉장히 그냥 심플하면서도 저는 이거 탐욕 지표 맞다고 봅니다. 지금 168입니다. 200이 바깥까지 지금 나갔다가 200이 안으로 살짝 들어왔거든요.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떨어질수록 코인베이스 앱 순위는 올라갈수록 탑 10, 탑 5, 탑 3, 넘버 1을 기록하면 미련 없이 팔자라고 지금 계속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죠. 그럴수록 탐욕이 쌓이는 거죠. 아직은 애매합니다. 엄청 뜨거운 것도 아니고 엄청 차가운 것도 아닙니다. 어떤 옵션 트레이더들이 비트코인 12만 달러 콜 옵션을 집중 매수했다.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트럼프가 취임식 1월 20일 한 2주 정도 남았습니까? 그때 어찌됐건 사상 최고점을 다시 경신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여러 가지 그때 취임식 할 때 비트코인 관련 칭코인 발표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보는 사람들이죠. 미래 예측은요. 반반입니다. 맞을 확률 반, 틀릴 확률 반. 어떤 엄청난 차트쟁이, 엄청난 투자자라고 해도 실은 이것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저는 1월 20일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는 있겠다. 굳이 저 역시도 예측을 굳이 제가 다 맞출 수가 없거든요. 산타랠리 지금 뒤로 미뤄졌잖아요. 이거 저는 올 거라 생각했는데 올해는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근데 1월 20일 재미가 그때까지 없으면 저는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가격이 지금부터 부릉부릉 오르면 조금 쉬었다 갈 수도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가격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 알겠죠. 1분기가 3월 31일까지입니다. 큰 상승이 저는 한 번쯤 나올 수 있겠다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취임식 때 칭코인 발언, 인사, 정책 이런 거 또 얼마나 트럼프가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발표 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FTX 채권자에게 20조 원, 물론
이 20조 원이 전부 다 코인으로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 중에 일부라도 현금 상환을 하기 때문에 코인에 나쁘진 않겠다. 그 다음에 제가 미국의 회계 기준이 변경된다. 코인이 과거에는 부채, 손실로만 기록이 됐는데 25년부터는 이게 자산으로 그때 당시의 공정 시가로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기관 투자자들의 구매욕을 자극시킬 수가 있다고 해서 포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미국의 세금, 납세자들이 기업이나 개인들이 세금을 내야 돼요. 4월 15일 그리고 sell in May 5월에 팔고 떠나라 월가의 격언이 있습니다. 이제는 주식시장과 비트코인과 좀 많이 연관이 돼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보면 1분기, 뭐 2월이나 3월까지 오를 확률이 있겠다. 그리고 2분기에 한 번쯤은 조정이 올 수도 있겠는데 현재 버전입니다. 시간 지나면 이게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이럴 수 있는 확률이 있겠다. 다만 1분기 내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2분기, 3분기 뒤로 갈수록 훨씬 더 큰 상승이 올 겁니다. 뭐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뭐 알 수가 있겠죠. 1분기에 만약에 둘 중 하나잖아요. 크게 오르든지 안 오르고 재미가 없든지. 만약에 여기서 저는 크게 오른다면 저는 뭐 6대4, 7대3으로 오를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보거든요. 분할 매도. 예전에는 이제 사람마다 여기서 나뉩니다. 저는 뭐 1분기가 아니라 나는 저 뒤에 3분기, 4분기까지도 보고 좀 더 많이 먹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미래를 모르잖아요. 분할 매도라고 하는 것은 1분기에 또 뭐 코인이 다 똑같이 오르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어떤 게 좀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오르는 코인을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최소 본전 이상을 가져가자는 거예요. 저는 뭐 적게는 뭐 한 10%, 20%, 많게는 70에서 80%까지도 팔 마음 자세를 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21년 4월이나 5월달 기억나십니까? 저는 꼭 현재 느끼는 이건 이제 직감이기 때문에 이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21년 4월달에 폭등을 했잖아요. 근데 폭등은 폭락을 부르거든요. 조정을 반드시 부릅니다. 그러니까 폭등이 나오면 조금 수익하자는 얘기예요. 또 못 팔았는데 폭락을 맞으면 굉장히 쓰라리겠죠. 수익을 확정한다는 것은 실은 조금 덜 먹는 한이 있어도 심적으로 매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본전 미리 빼놨으니까. 나는 이미 수익을 어느 정도 봤으니까. 대폭등이 나왔다라는 거 제가 뭐 코인베이스 앱이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다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수익을 확정을 하자는 거죠.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때 제가 지금은 이제 좀 프로핏 테이킹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드릴 때 굉장히 아쉬울 겁니다. 굉장히 아쉽거나 뭐 어떤 분들 지금 미쳤어라고 속으로 분명히 얘기하실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두 가지 중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쉽게 나 이번에 250%밖에 수익을 못 냈어 라고 하는 게 낫겠습니까? 혹시 모르게 마이너스 85%의 손실을 또 보는 게 낫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 팔자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적정 수준, 그때 많이 오르는 코인 위주로 수익화를 해놓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분께서 뭐 가끔씩 이렇게 어떤 책이 좋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부의 추월차선이란 책을 실은 예전에 2번이나 봤습니다. MJ 드마코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이게 완결판, 뭐 unscripted라고 해서 저는 이 책이 예전이랑 똑같은 책인지 알고 이거 안 봤었거든요. 보니까 이거 다른 책입니다. 그러니까 3년에 걸쳐서 또 다른 책을 그 다음 버전으로 썼는데 매우 좋은 책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그 도서 추천, 뭐 제 책도 아니죠. 매번 뭐 핵심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 책 보면서 이건 정말 필독서다라는 생각을 다시 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왜 우리의 똑같은 삶이 바뀌지 않는 걸까? 제가 가장 공감했던 건 이겁니다. 대오각성하지 않아서, 충분히 열받지 않아서,
충분히 상처받지 않아서 움직이지 않았다. 여러 가지 변명을 된다고 하는데 전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이 책이 아니고서도 다른 책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책도 보시면 좋고요. 레버리지, 또 홍익희 전 세종대 교수님 책은 다 보시면 좋습니다. 피터 린치, 하워드 막스, 레이 달리오, 그리고 뭐 One Thing이라고 있습니다. One Thing. 비즈니스 북스에서 나온 책. 또 우리나라에서는 Say No의 가르침. 이런 책들을 좀 많이 보시고요. 근데 이런 책들을 보시면 사실 원칙은 똑같아요.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답니다. 단 한 번도 저는 이 메시지가 여기서 만약에 어긋났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책은 아닙니다. 뭐 특별한 비법이 있다. 너만 알려줄게. 제가 이제 길가 지나면서 보니까 다이어트 선전을 하는데 당신은 누워만 있으세요. 살은 우리가 빼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저는 세상에 저런 게 있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부하시고요. 확신하시는 만큼 성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이것만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직 이제 그 성공을 크게 거두지 못한 분들 이거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요. 성공을 하고 그 성공을 꾸준히 지켜나갈 수 있는 게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유재석 같은 사람이에요. 한 번 성공할 수 있죠. 한 번 야구에서 20승, 투수가 뭐 20승 할 수 있잖아요. 꾸준히 한다는 것은 이거는 another level입니다. 이렇게 하시려면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올해 큰 수확을 내시고 끝까지 지켜내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